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오늘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첫 소식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동일 집단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은 14곳. 이곳에서만 확진자가 약 1,000명이 나왔고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시설 특성상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르는데 치료 병상이 충분치 않아 확진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했고 비확진자도 함께 격리되는 동안 추가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종사자는 비수도권의 경우도 매주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다녀왔다면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감염 발생 시 확진자와 비확진자, 접촉자를 분리한 뒤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제때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면 확진자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으로 격상한 뒤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주가 지난 최근에서야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롭게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도 직전 한 주에 비해 절반 아래로 낮아졌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서 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2주간이 금년도 한 해의 코로나19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2주간만 함께 노력하면 이제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오늘부턴 비수도권에도 적용됐습니다. 또 어제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과 수도권 9명 이하 소규모 학원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집단 감염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5차 전수검사 결과 121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장덕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그제 수용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선 4차례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사 결과 1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7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 조사 당시 신규 확진자 수 3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지난달 30일 실시한 4차 조사 때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흘 만에 또다시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용자와 직원, 가족 등 중대본 기준으로 1,084명에 이릅니다. 수용자만 보면 1,040명으로 지난달 1차 전수조사를 받았던 전체 수용자의 43%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우선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들을 오늘까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용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을 상대로 내일 다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정시설로 감염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원 북부교도소에서는 그제 수용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 수용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송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용자 987명, 출소자 74명, 직원 26명이 격리 중이며 21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충북에서는 병원과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 도움병원에서는 밤사이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진 기자, 충북 상황 전해주시죠.
밤사이 충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진천 도훈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6차 전수검사 결과 남자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지난달 19일 이후 2주 새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전체 수용 환자 233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 지역 교회 2곳에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목사와 교인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충주에서 교회 신도 확진자의 10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와 이동 경로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주 열방센터와 연관된 충북 지역 확진자는 지난 1일 첫 확진 이후 사흘 만에 37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와 10대 미만 확진자는 18명입니다. 현재 이들 10대 확진자와 관련된 충주 지역 5곳의 초, 중, 고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충주의 두 교회가 홈스쿨링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활동이 많은 곳이라며 청소년들의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94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해외 상황입니다. 영국 상황도 심각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유효성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54,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일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5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 지난해 봄과 11월에 이어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며 개학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원 노조 등은 온라인 수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미 전국 병원들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 회분이 운송된 상태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재 병원 700곳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이번 주 지역 보건의 병원 수백 곳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을 4주에서 12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2회차 접종을 지연시켜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지난달 8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미 10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자국 내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인도에서 초기 생산된 물량은 자국 의료진 등에 대한 우선 접종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 의약품관리국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이 개발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른 하나는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코박신입니다. After adequate examination, the CDSCO has decided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pert committee. 인도 의약품관리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을 70.42%라고 밝혔지만 자체 개발한 코박신은 3상 실험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 모두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보관이 가능해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춘 인도 혈청연구소 SII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천만 회 분량을 미리 생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SII는 앞으로 2달 동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대신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의료진과 경찰, 군인,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해 우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ಭಯ ಅಂತಂದ್ರೆ ಈ ರೋಗದಿಂದ ಮುಕ್ತ ಆಗಬೇಕು ಅಂದ್ರೆ ಹಾಕ್ಸ್ಕೊಳ್ಳೇಬೇಕು. ನಾವು ಪಬ್ಲಿಕಲ್ಲಿ ಕೆಲಸ ಮಾಡಿದ್ದೀವಿ. 1 ವರ್ಷ ಆಯ್ತಾ ಬಂತು. ಅವಾಗಿಂದನೂ ಕೆಲಸ ಮಾಡಿದ್ದೀವಿ.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32만여 명에 이르러 미국 다음으로 많은데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효능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42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체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은 미국은 여전히 매일 30만 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60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에서 7만 7천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에만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내 코로나19 통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식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우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반면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병상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I have no reason to doubt those numbers, and I think people need to be very aware that it's not just about the deaths, as we talked about earlier. It's about the hospitalizations, the capacity.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금까지 42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400만 회분의 백신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보급된 백신만큼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보관 장소와 접종을 위한 의료진 확보, 대상자 신속 분류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령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24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지로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985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24명, 경기는 260명, 인천 101명 등이며 이외에도 부산 34명, 강원 28명, 광주 74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1명입니다.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981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5,6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완료를 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강추위가 예보돼 있는데 국민들이 환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밀집, 밀폐, 밀접, 이른바 3밀 환경이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환기 지침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오늘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로 종료 예정이었던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2주 더 연장이 됐는데요. 다만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과 수도권 9명 이하 소규모 학원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집단 감염인 요양병 관련 감염에 대해서도 긴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요양병원 등 종사자는 이 비수도권의 경우도 매주 진단 검사를 받고 감염 발생 시 확진자와 비확진자 또 접촉자를 분리한 뒤에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전국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고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반성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낙연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자신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당내 사전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 최고위원회는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사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전제 조건을 붙인 건데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당내 반발을 수용하고 여론 추이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당원들 중에는 또 국민들 중에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최고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회의 전 아직은 지켜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을 비판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면 문제를 깃털처럼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곧 있을 것으로 알려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독일의 한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접 봉사를 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북서부 빌레펠트시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늦은 오후 시간. 앞마당 놀이터에 삽과 갈퀴, 괭이를 든 재소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구석구석 쌓인 낙엽을 치우고 고장난 시설물을 고칩니다. Anstrengend. Das belastet einen natürlich sentimental sowie auch seelisch. Und wenn man draußen ist, hat man einfach das Gefühl, dass alles wieder so ein bisschen Normalität ist. 재소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이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의 성실한 봉사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고 또 재소자들에 대한 선입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s gibt keine Verlierer. Die Gefangenen sind unglaublich stolz, wenn sie abends reinkommen, sind stolz auf das, was sie geleistet haben, haben häufig 두 번째 기회를 얻으려는 재소자의 노력과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시선이 맞물리면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실험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시에서 배 모양의 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성관장 4개가 한꺼번에 발굴돼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쓰촨성 충칭시 지우롱포구에 위치한 동순댐 유적지는 처음 발굴된 파문화 유적지입니다.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유적지에서 성관장 4개가 출토됐는데요. 나무배 모양의 관은 길이 5m로 뱃머리가 모두 양쯔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57년 발굴 때와 달리 내부 수장품들이 대부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의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학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另外呢，它这个在角端呢有一套铜的容器，包括釜啊、这个铜釜啊、铜针啊这些类的东西啊。另外呢，还有以大量的陶的容器。 지난 9월부터 발굴을 시작한 동순댐 유적지에서는 선관장 4기를 포함해 전국시대 말기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고분만 28기나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실패라고 쓰고 성공이라 읽는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도쿄 한 사찰 입구에 설치된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귀들입니다. 気がつかなかったこと。それで面白いですよね。 사찰의 주지 스님이 주로 올리는 이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귀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 경색으로 2년 전에 쓰러졌던 경험이 있는 이케다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의료진과 가족들의 헌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늘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점차 그 다짐이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게시판에 적힌 질병은 남의 일이라는 건강에 대한 교만, 죽음은 남의 일이라는 생명에 대한 교만이라는 글귀를 읽고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됐다고 합니다. 自分を戒め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ました。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고마운 것이라는 것을 사찰 게시판의 글귀들은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서부의 조그마한 도시 그레디에서는 희귀한 철갑상어가 양식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비노 철갑상어입니다. 알도 흰색을 띠고 있어 화이트 캐비어로 불리는데요. 흔히들 캐비어를 거위관과 송로버섯과 함께 전 세계 3대 진미로 꼽습니다. 특히 화이트 캐비어는 특유의 식감으로 더 인기가 있습니다. Der Albino Kaviar ist noch weicher, er ist noch buttriger. Probieren. Ich glaube, das ist die einzige Chance, das wirklich richtig zu beschreiben. 또한 캐비어는 채취할 때 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만이 최상의 품질의 캐비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Die Kaviarproduktion von dem Weißen, sprich vom Albino Kaviar, ist vielleicht 1%, wann nicht weniger von der Gesamtproduktion von Kaviar. 이런저런 이유로 화이트 캐비어는 비싼데 이탈리아 연안 알비노 철갑상어에서 추출한 화이트 캐비어가 1kg에 2,700만 원이 넘어 기네스북의 최고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중국으로 통하는 국경의 문을 닫은 지 1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개통이 임박한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통행 모습이 KBS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의 신압록강 대교. 아무도 없던 신압록강 대교에 북한 쪽에서 온 승용차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신압록강 대교 중앙에 설치된 국경 분리대의 문을 엽니다. 중국 번호판을 단 이 승용차는 국경 분리대를 다시 닫은 뒤 쏜살같이 건너옵니다. 2014년 완공 이후 개통을 미뤄오던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통행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정식 개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년을 앞두고 북중 간 국경이 일시 개방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압록강과 북한 신의주가 내려다 보이는 압록강 철교 인근 10층 규모의 한 중국 호텔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호텔에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압록강 철교를 통해 건너온 중국인 60명이 집단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호텔은 통째로 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最近结束，他们是22号来的，然后就14天呗，5、6号。 이들은 주로 북한을 오가며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화교로 전해졌습니다.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물자값이 죽기가 배도 남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중국인들의 귀국 행렬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규 출생 인구는 30만 명 정도 무너졌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9,023명. 1년 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출생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됐습니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은 8.2%포인트나 늘어났는데
10대 이하는 5.5%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60만 세대가 넘게 늘어났는데 특히 1인 세대가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900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이 출생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대수 변화에 맞춘 주거,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알아봅니다. 세제 개편과 청약제도 변화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올해부터 시장에서 가시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같은 세제 개편,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여건 완화를 비롯한 청약제도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집이 있거나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세 부담이 느는 걸 피하기 어려운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가고 6월엔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 부담이 커져도 매물이 많이 풀리긴 어렵다는 진단.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더라도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하고 비교를 하게 될 거고 계속 좀 더 보유를 하려고 하는 형태로 정책 효과가 반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입지 좋은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30% 정도는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그게 공급이에요. 트리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3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급은 항상 그보다 뒤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급 확대는 사실 단기에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임대료의 가격 불안이나 또 입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임대차 매물 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바람 방향이 온화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 중남부와 충청 내륙, 전북 내륙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이 오고 나면 북극발 초강력 한파가 몰려들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